변재준의 건강정보. 변재준의 건강정보 시간, 코너스톤 의료원의 변재준 박사님과 함께 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어떤 건강정보를 알려주시나요? 네, 오늘은 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그 재수에 옴 붙었다 할 때 그 옴이군요. 네, 그렇죠. 이 옴은 피부에 옴이라는 벌레, 그러니까 기생충이죠. 이게 감염이 되어서 아주 극심한 가려움증하고 피부에 작은 반점이 생기는 그런 피부병이에요. 네. 영어로는 스케비스라고 합니다. 스케비스. 예. 그러면 이 벌레가 감염되는 건데, 네. 이 벌레를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야 좀 옴벌레도 좀 잡을 수 있고 그렇게 할 것 같은데요. 네, 옴벌레는 매우 작은 벌레입니다. 둥글고 납작한 걸로 이렇게 보이고요. 네. 암컷이 한 0.4mm 정도, 그 다음에 수컷은 그 크기가 절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작네요. 네네. 그러면 뭐 피부 속에 이렇게 침투를 하나요? 네, 그렇죠. 우리 피부 밑에 아주 그 가느다란 굴을 파고 거기에 들어가 살면서 또 굴을 만들어가면서 이동을 하는, 그리고 굴 속에서 알을 낳고 번식을 하는 그런 기생충입니다. 좀 생각만 해도 좀 징그러운데요. 그럼 이 옴벌레가 만약에 제 몸에 들어왔다. 네. 그러면 이 증상이 혹시 어떻게 되나요? 증상은 가장 흔한 증상 가려움증이죠. 네. 이 가려움증이 특히 밤에 심한 걸로 돼 있고요. 이 가려움증 때문에 잠을 못 자죠. 그래서 이제 잠을 못 자서 병원에 오시는 분들 중에서 옴 때문에 잠 못 주무신 분들 가끔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다음에 이게 너무 가렵다 보니까 이렇게 긁어가지고 피부에 상처가 나잖아요. 네. 그럼 상처가 나고 그다음에 거기가 또 잘못되면 또 곪기도 하고, 예, 이렇죠. 그리고 이제 이 옴이 있는 곳에 이렇게 이제 발진이 생겨요. 약간 이제 불그스름하면서 아주 작게 위로다 이렇게 도드라진, 네. 뭐 1mm 또는 그 미만 정도의 크기로 도드라진 그런 반점이 생깁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제가 이제 만약에 옴벌레를 발견을 네. 했다. 아니면 네. 옴벌레 물릴 것 같다 이러면 네. 사실 특별히 좀 몸에서 잘 물리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잘 물렸다는 거는 가려움증이 많은 부분이 물린 거니까 네. 어디가 많이 가려우냐 이제 이런 얘기하고도 같은 건데요. 이제 부분적으로 생기는 경우에는 손목, 그다음에 예, 네. 팔꿈치에서 안쪽 이렇게 접히는 부분이죠. 네. 예. 그다음에 겨드랑이 이것도 이제 살이 접히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다음에 손가락 사이 거기도 살과 살이 만나는 부분이에요. 아, 그렇군요. 그다음에 이제 허리,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벨트를 하게 되면 그 벨트를 따라서 그 라인, 그다음에 이제 엉덩이에 이제 오는 경우 있고요. 또 사타구니 이런 데 많이 옵니다. 그래서 손목, 팔꿈치 접히는 부분, 겨드랑이, 손가락 사이, 그다음에 허리, 벨트 라인, 엉덩이, 사타구니, 그다음에 이제 발가락 사이에 발에도 오기도 하고요. 예, 그렇죠. 그러면 한마디로 그냥 살이 접히는 부분에 많이 물린다 이렇게 생각하면 네, 되겠네요. 그렇지만은 전신적으로 오게 됩니다. 예, 등에도 네네. 오고요, 엉덩이에도 오고 다 올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듣기로 옴이 네. 옵는다고 들었거든요. 예, 옴이 잘 옵는 병입니다. 예, 이거는 이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접촉에 의해서 옵는 거예요. 네. 예, 근데 이게 이제 단순한 접촉으로 옮지는 않아요. 예를 들면 허그를 한다든지 악수를 한다든지 이런 정도에서는 옮지는 않고요. 어허, 네. 이제 옷이라든지 또는 수건, 침대 용품 이런 걸 같이 사용을 할 정도로 오랫동안 같이 생활을 하거나 또는 직접 접촉이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 이제 옮게 되고요. 가족 간에 상당히 옮기기가 쉽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밀집된 장소에서 이런 가구라든지 그다음에 수건, 침대용품 이런 거 같이 쓰는 경우, 그러니까 유아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많이 옮게 되죠. 그렇군요. 네, 군대에서도 많이 옮습니다. 옴이 잘 옮긴 하지만 이제 악수나 허그 같은 단순 접촉에 의해서 옮지 않고 좀 네. 오랜 기간 같이 생활하는 경우에서 옮는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네네. 그러면 만약에 제가 옴이 옮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옴이 나한테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선 뭐 가려운 게 이제 특징이니까 매우 가렵고요. 그다음에 가려운 곳에 보면은 그 옴이라고 생각되는 피부 발진 한 1mm보다 작은 정도의 약간 도드라진 이런 피부 발진이 있으면 네. 아 이건 옴이 있겠구나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의사들은요 피부를 자세히 보면 특히 확대경으로 자세히 보게 되면 실제로 옴이 이렇게 돌아다니는 옴벌레가 돌아다니는 작은 굴을 볼 수가 있어요. 0.4mm 정도의 크기니까 이제 확대경으로 봤을 때는 네, 볼수 아주 있겠네요. 작게 이렇게 보이게 되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디서 많이 발견되느냐면 아까 말씀드린 그 옴이 많이 있는 곳에 이제 이렇게 많이 발견이 되는데
손가락 사이라든지 무릎의 뒤라든지 팔꿈치 접히는데 이런데 자세히 보게 되면 또 사타구니 이런데 자세히 보게 되면 발견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오음이 옮는 것 같았을 때 이 네. 확인을 직접 하는 검사 방법이 있나요? 사실은 뭐 확인을 하려면 그 굴이 있는 곳에서 그 옴벌레를 채취해가지고 현미경으로 보면 되는데 네. 사실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 쉽지 않은 이유는 왜 그러냐면 우리 몸에 전체적으로 옴이 이제 있어서 막 가려운 것 같지만 실제로 한 그 작은 마리수의 한 10마리에서 15마리 정도의 옴이 온몸을 돌아다니면서 가렵게 하는 거지 가려운 데마다 옴벌레가 다 있는 건 아니거든요.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굴을 발견하는 경우는 흔히 있는데 굴 속에서 실제로 그 벌레를 발견하는 경우는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옴벌레가 막 온몸 전신이 가렵긴 하지만 실제로 몸에 있는 옴벌레는 10에서 15마리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예, 그렇게 알려져 네,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그러면 옴이 좀 옮긴다는 병인데 네네. 어떤 병을 정확하게 옮기나요? 사실은 옴이 병을 옮기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예, 옴은 사람에서 사람 몸으로 전염이 돼서 굉장히 괴롭고 가렵고 불편하게 만들지만은 옴 자체가 다른 병을 옮기지는 않아요. 네. 예를 들면 모기에 물리면 뭐 뇌염에 걸린다든지 또 이에 물리면 뭐 어떤 뭐 병에 걸린다든지 그렇죠. 예,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옴은 옴 자체가 다른 병을 옮기지는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동물과 동물 혹은 네. 동물과 사람 사이에 이렇게 옴이 옮는 경우도 있나요? 그 동물의 옴벌레는 그 사람의 옴벌레 하는 거는 옴벌레하고는 다릅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동물에 있는 옴벌레는 사람에 옮기지 않습니다. 아, 예. 그렇게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애완동물을 많이 키우다 보니까 애완동물에 옴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동물이 괴롭죠. 네. 예, 동물도 가려운 거거든요. 그러면 수의사가 동물의 옴벌레를 치료하는 약을 처방하게 되거든요. 그럼 네. 그거는 동물에 쓰는 옴약입니다. 사람이 옴에 걸렸다고 해서 그 약을 쓰시면 안 됩니다. 그렇군요. 네. 사람과 동물의 옴은 다르다는 거 말씀해 네. 주셨고요. 네. 그러면 이제 청취자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네. 자 어떻게 치료하냐 네. 궁금하실 텐데요. 네. 옴은 어떻게 치료하나요? 바르는 약을 써서 사실은 쉽게 치료가 돼요. 아, 그렇군요. 예, 쉽게 치료가 되는데 이제 문제는 다시 걸리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옮기 때문에 가족 중에 3사람이 걸려 있다. 그러면 그 중에 이제 2사람을 치료를 했어요. 그럼 나머지 한 사람이 계속 옴을 가지고 있다가 그럼 또 옮을 수 있겠네요. 치료된 사람한테 다시 옮기고요. 그다음에 또 옴을 갖고 있는 사람이 침구나 수건이나 옷 같은데 옴벌레를 옮겨놨다가 네. 그게 또 치료가 된 다른 사람한테 또 옮겨가죠. 그래서 자꾸 다시 감염이 되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 그렇지만은 치료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이제 몸에 그 약을 바르는 약을 쓰고요. 네. 근데 이제 이 바르는 약을 쓰실 때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거는 옴이 있는 보이는 곳에만 쓰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요? 예, 그 약을 바르는 약을 목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턱 밑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발바닥까지 다 바르는 거예요. 와, 이거 굉장히 쉽지 않겠는데요. 예, 다 바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바른 상태로 그대로 두게 되죠. 그래서 한 8시간에서 12시간 뒀다가 그 다음에 이제 물로 씻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대개는 어떻게 치료를 하냐면 약을 사가지고 이제 그 베드에 그 한 장의 시트를 베드 시트를 깔고요. 그다음에 온몸에 약을 다 바른 다음에 주무시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셔서 몸을 샤워를 하시고 그다음에 깔고 주무신 시트를 다시 세탁을 하고 이렇게 이제 치료를 하죠. 그렇게 해야겠네요. 왜냐하면 네. 12시간 정도 약을 네. 발라야 되기 때문에 네네. 시트를 하나 깔고 온몸에 옴약을 바른 뒤에 좀 네. 잠에 드는 그런 네. 식으로 치료를 하고요. 네네. 그러면 제가 오음에 옮았을 때 저랑 함께 사는 가족도 치료를 네. 같이 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게 권장이 되죠. 그리고 말씀드린 여러 가지 침구류 또는 그 수건류, 린넨 이런 것들을 다 같이 소독을 하는 것이 권장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네네. 침구나 뭐 제가 입었던 옷이나 네. 가족들의 옷 같은 것도 다 소독을 해야겠네요. 네네. 예, 그러면 그 소독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만큼 어렵지가 않는데 왜 그러냐면요. 옴벌레는요, 섭씨로 50도, 여기 미국 온도로는 120도 정도가 되면 화씨로 다 120도. 죽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옷이나 침구류를 뜨거운 물로 그냥 세탁을 하고요. 그다음에 건조기에서 열로 건조를 하면 그에다 온도가 50도 이상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옴벌레는 모두 죽고요. 또 실제로 옴벌레는요, 사람 몸에서 그 떨어져 나오게 되면 바로 죽어요.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옷이나 침구에 붙어 있는 놈들은 그러니까 오랫동안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냥 이 세탁을 하면 그러면 쉽게 없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사람 몸에서 좀 영양분을 빨아먹고 살기 때문에 사람 네. 몸을 떨어져 나간 이제 온벌레들은 네. 뭐 그렇게 오래 살진 못한다. 일종의 기생충이기 때문에 자기가 살아야 되는 곳에 있지 않으면 바로 죽는 거죠. 네. 근데 제가 듣기로 그 옴을 치료를 하고 나서 네. 다 나은 것 같은데 네네. 계속 가려움증이 지속된다 네네. 이런 분들을 좀 들은 적이 있어요. 이 보통은 이렇게 이제 치료를 하게 되면 한 2주 정도 이내에 그 증상이 없어져야 되는데 오랫동안 증상이 지속되면 같은 약으로 다시 한번 치료하기도 합니다. 한 네. 일주일 간격 또는 2주일 간격으로 이렇게 이제 치료를 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이제 두 번씩 이렇게 치료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 가려움증이 있고 맞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몇 가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는 처음부터 옴이 아닌데 옴이라고 생각하고 치료를 한 경우. 오진을 한 경우네요. 그렇죠. 진단이 잘못된 경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치료가 됐는데 짧은 기간 안에 또 걸린 경우. 그러면 또 다른 가족이나 뭐 같이 사는 사람한테 다시 옮은 경우가 있겠네요. 네네.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이제 어려운 설명이긴 한데, 옴 자체는 치료가 됐는데, 그 옴과 관련된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런 경우는 옴은 벌레는 다 죽었지만은 그 알레르기 반응이 아직 남아있어서, 그래서 몸이 좀 오랫동안 가려운 경우가 있어요. 그렇군요. 옴의 증상과 이제 치료법까지 다 알아봤습니다. 변재준의 건강정보 시간, 오늘은 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박사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